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정보기술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기술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이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온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에서의 클라우드 활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저희가 했던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 저희 롯데 컬처웍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롯데 시네마에 저 AI 챗봇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 2018 행사에 저희 지금 현재도 2019 행사에 저희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부스가 있고, 제가 이제 좀 작년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전에 운동을 하다가 좀 다쳐서 다리에 목발을 짚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좀 제가 발표까지 하고 두 다리도 좀 멀쩡하게 서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컬처웍스 하면 이제 영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된 부분을 앞에서 한번 터치하고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그러면은 이제 헐리우드이 생각나고, 헐리우드 그러면 메이저 6개 영화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5개 영화사로 줄었죠. 물론 지금도 뭐 20세기 폭스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이게 디즈니하고 좀 합쳐지면서 5대 메이저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워너브라더스, 그다음 월트 디즈니, 뭐 파라마운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셨던 마블 스튜디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데가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유니버설 이제 자회사로 좀 있고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이걸 많이 보셨을 거고, 이런 헐리우드의 메이저 6개사가 있는 반면 국내에는 이제 메이저 4개사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헐리우드 메이저사와 동일하게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배급을 하고, 심지어 헐리우드에는 이렇게 영화 투자, 배급, 상영 이것까지 좀 한 세트로 하는 것들을 좀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것까지 좀 같이 편성하고 있는 4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미디어, NEW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고, 이 2개 회사는 이제 멀티플렉스로 극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헐리우드 또는 유럽에 있는 메이저 영화사로부터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권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고, 근데 최근에는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를 설립을 해서 직접 배급을 하고 영화를 이제 상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한 2012년부터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그 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비디오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가정으로 배송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2012년부터 온라인 쪽으로 콘텐츠를 바꾸고 올 AWS로 전환을 하면서 7년에 거쳐서 굉장히 큰 미디어에 있어서 콘텐츠에 있어서 콘텐츠를 직접 투자하고 제작까지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일본의 심야식당 같은 부분도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N모사에서 웹툰으로 유명한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 TV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고, 시즌2를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죠. 투자해서 제작해서 아무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넷플릭스에서만 있더라고요. 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컨텐츠에 있어서 딜리버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 대한 서비스 트렌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컬처웍스에서 롯데 시네마에서 시추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작년 한 8월경에. 그때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이제 VOD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또 DT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화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현재는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예매 번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이제 극장 이제 영화 티켓들을 출력을 하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매점 메뉴를 직접 고른 다음에 매점에 가서 이렇게 픽업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자, 특히 오프라인에 있어서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센서 기반의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이제 팹리스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5나노까지 좀 상용화를 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IoT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페타바이트 이상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들을, 상품 추천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인프라나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내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분석하고 가시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은 이제 기존의 물리장비, 온프렘이라고 하는 물리장비들을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해서 가면 이게 잘못됐을 때 이거를 헐값에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프라에 대한 내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롯데 컬처웍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쇼핑의 한 부문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영화 투자 배급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마련했고 작년에 이제 컬처웍스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해서 온라인에는 이제 시추라는 서비스를 VOD 서비스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실시간 방송, 아까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 나오기 전에 엘리멘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진출하려고 하고,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좀 줄이고 매점에 있는 포스들도 줄여서 좀 사람이 좀 적게 들어가고 뭔가 디지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좀 기존에 있었던 키오스크라든지 사람들을 좀 줄이기 위한, 물론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인력 부분들만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금액권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포스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티켓을 직접 사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나라, 중고 장터 이런 게 있죠. 거기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이벤트에서 6,000원의 영화 판매를 관람권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티켓을 산 다음에 실제 이제 내가 예매를 해서 키오스크에 가서 예매 번호를 누른다든지 내가 볼 것들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매점에 가서 메뉴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고 영화를 상영관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보러 갈 건지, 그리고 상영 시간이 다 돼서 가면 매점에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면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바꿔보고자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뭘 볼 건지,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가 뭔지 검색을 하고 가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매 번호를 누른다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 예매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매를 하러 갈 때 터치를 해야 되죠. 터치를 하는데 터치를 하지 말고 음성으로 그냥 터치 부분들을 좀 필요한 것들만 하고 좀 생략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영화에 대한 상품하고 매점에 있는 메뉴를 한 번에 좀 같이 결제를 해서 그 영화관에 방문해서 직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종이 티켓을 줄이고 휴대폰으로 활용을 해보자. 종이 티켓이 사실 이제 종이 조그만한 거 하나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키오스크 같은 거를 한 대씩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그 키오스크 하나의 비용이 한 몇백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상영관 가시면은 10대 한 20대 정도 있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보고자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챗봇이라는 서비스와 스마트픽이라는 서비스를 같이 좀 했었고요. 추천에 대한 것들은 이제 확대하면서 진행하려고 좀 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선정을 할 때 고려한 사항들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5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초기에 비용을 좀 적게, 투자 비용을 좀 적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물리장비를 갖다 놓으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로컬의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도 결국에는 가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이 들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와 운영이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디일까? 글로벌하게든 국내에서든 좀 검증이 된 사업자를 좀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극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
뭐 100여 개 이상 되고 또 동남아에 해외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로벌까지 확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좀 많아서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많은 회사가 한 뭐 2개 정도밖에 없다. 이러면 2군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좀 엔지니어들이 많은 파트너사들이 많은데도 많은 이제 벤더를 가지고 많은 벤더가 어디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뭐 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다 결국에 AWS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 바뀐 부분들은 딱 이거예요. 보시면은 보통 이제 키오스크 앞에 보였던 건대 가면은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가보신 분들 아마 작년 12월부터는 그 키오스크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태블릿이 한 10몇 대 정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매하는 형태로 물론 휴대폰으로 예매를 하고선 가서 직접 이제 티켓을 보여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이 태블릿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검색을 하고 영화 예매까지 직접 해서 주문까지 하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소모하지 않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오프라인에 있어서 챗봇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챗봇과 관련된 중요한 기술들이 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STT라고 하는 음성 인식을 하는 기술, 그리고 음성을 인식해서 뭔가 내부에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 텍스트를 다시 고객에게 사운드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음성으로 인식해서 이제 내부의 플랫폼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나 영화 볼래? 무슨 영화 재밌어? 라고 할 때 이것들을 주제를 분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매핑시키고 고객에게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뭔가 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주제 분류에 대한 기술, 그리고 강학습이라고 하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데 어떻게 하면 단어들 앞에서 이제 주제 분류한 것들을 단어를 좀 문장화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서 가장 근접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챗봇을 통해서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자연어를 직접 이해하고 끊어서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챗봇 서비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 범위에서는 이제 강화학습까지는 좀 제외를 하고 요 이제 주제 분류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적용을 했고요. 이 서비스를 보면 지금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태블릿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 볼래? 뭐 팝콘 살래?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 5편만 골라줘. 이렇게 해도 답을 합니다.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 제가 요거 동영상을 좀 떠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모이 가름 빠른 시간으로 성인 2명 예매해줘라고 했죠. 좌석을 선택을 하고 반반 콤보 주문할게 해서 주문하고 휴대폰 번호 반반 콤보까지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받아서 직접 뭐 종이 전혀 필요 없고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도식화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 말모이 예매할게라고 하는 음성 질의를 통해서 이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엔진을 거쳐서 API를 거쳐서 이 윗단에 이제 상위 어떤 카테고리라고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룰 베이스 기반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레이어가 있고, 또 나중에 실제 결제할 때는 플러그인을 거쳐서 실제 API를 통해서 레거시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직접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말모이 예매할게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가서 이 자연어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의 말모이라고 하는 이 정보, 성인 2명에 대한 정보를 다시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답변까지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2가지 기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다시 자연어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고,
이거를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영화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분류를 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AI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5월부터 이거를 좀 이제 건대간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서 또 모바일까지 적용해서 이 뒤에 부분까지 적용하는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네, 그리고 이 챗봇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프라로 좀 넘어갈게요. 저희가 인프라에서는 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풋이라고 하는 태블릿을 통해서 음성을 인식을 하고 답변을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당연히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AAB를 써서 이중화해서 부하를 좀 분산시키고 그리고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한 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하고 뭐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좀 구성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한데 실제는 이거보다는 약간 좀 복잡하고요. 저희가 프론트엔드 단위 태블릿을 통해서 음성으로 질의를 하면은 이걸 인식해서 답변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고 앞단에 저희가 퍼블릭, 그 다음에 프라이빗, RDS 서브넷에서 3개의 서브넷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중화했으니까 총 6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퍼블릭 서브넷에는 베스천 서버와 젠킨스 서버만 둬서 나머지 웹 서버라든지 와스 서버 이런 것들은 다 뒤쪽으로 뺐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스천 서버를 거쳐서만 작업할 수 있게끔 개발자나 운영자가 접속할 수 있게끔 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프라이빗 영역으로 뒀고 DB 쪽은 서브넷을 따로 빼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마리아DB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ALB를 익스터널하고 인터널에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디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향후에는 이제 영상 미리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바일로 확대돼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이제 S3에다가 컨텐츠들을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와 연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VPN이나 AWS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VPN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DX 서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인프라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들은 많은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겁니다. 비용하고 안정성 이것들을 다 잡기는 힘든데 우선은 컬처웍스에서는 안정성을 좀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건대점 운영을 하고 이제 5월부터는 전국관으로 하나씩 확대를 하고 모바일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여기 대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방학이라든지 연휴 그리고 이벤트 할 때 크리스마스 또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외에 이제 뭐 설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를 많이 할 때 분명히 몰릴 거예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몰리는 정도가 약간 좀 덜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몰립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상영 시간대 보면은 저녁 시간대 많이 가서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대라든지 각 이제 상영관에 이제 점내에만 태블릿이 있었는데 이게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얼마만큼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돼서 탄력적이어야 되고 안정성이도 필요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이 앞에 STT라고 하는 음성 인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성 인식에 있어서 처음에는 국내 여러 솔루션들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GPU 서버를 썼는데 또 GPU 서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당 과금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자체 개발하는 부분들로 좀 뺐다가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 인식이 한국어라든지 영어가 굉장히 좀 뛰어나서 아직까지 아마존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좀 덜 돼서 이제 많이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지금 아마존에서 GPU 탈부착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인벤트해서 이게 적용되면은 저희도 아마 아키텍처가 좀 바뀔 겁니다. 이런 구조 구성을 하고요.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으로 확대할 때 그리고 디바이스도 점 내에 열 몇 개에서 불특정 다수 수십 대가 아니겠죠. 수천 대,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접속자 수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컬처웍스의 여러 이제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 저희가 서비스도 구축을 했고 또 저희가 강점이 저희 롯데가 미디어 외에도 이제 커머스 쪽에도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커머스에 있어서는 작년에 오픈을 한 엘롯데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올해 7개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 AWS 쓰는데 여기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써서 되게 좀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는 아니었지만은 아무래도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배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지금 새로운 서버 서비스를 배포를 했는데 과거의 서비스가 기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인프라에 있어서. 그래서 Git과 그 다음에 젠킨스 서버, 그 다음에 코드 커밋,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Git에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젠킨스에서 빌드하고 Git에 올리고 다시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무중단 배포라는 이제 블루그린 배포를 하고 뭐 블루그린 배포의 이점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이제 되돌리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인프라도 같이 배포가 되면서 그 위에 서비스까지 같이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성에 있어서는 당연하죠. IDC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리전이 이제 3개의 IDC로 구성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피해가 있으면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뭔가 서비스가 지연되면 댓글을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내가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예매가 안 돼요. 10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은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이중화를 가용 영역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리전 이중화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DR까지 좀 구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리전에 2개 가용 영역을 A존과 C존에 이중화해서 구성을 했고 이 가운데서도 당연히 서브넷도 분리가 돼 있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다 묶었습니다. 백업도 당연히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온프렘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결제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AWS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썼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가 어떤 건지는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말씀 안 되지만 뭐 텐지를 4개를 묶어서 뭐 40G까지 가져갈 수 있고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결제에 대한 정보들을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 DX 서비스를 썼고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가 이중화를 했잖아요. 가용 영역에 대해서 DX 사업자가 킨스, U 플러스 한 군데 더 있는데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업자 이중화까지 했어요. 저희는 킨스하고 U 플러스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AWS 라우터고 AWS DX인데 이 뒷단에 AWS 라우터가 있습니다. DX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킨스나 U 플러스에 있는 이 DX 로케이션에 있는 라우터를 임대해서 쓰거나 라우터를 직접 고객이 갖다 놔야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각각 라우터를 한 대씩 놓고 여기에도 라우터를 한 대씩 놓고 방화벽까지 나서 총 라우터를 4대를 넣고요.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구성 절차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한 다음에 연결하고 DX 서비스 신청하고 뭐 1기가 이하로 좀 했지만 그리고 라우터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로 사업자 이중화까지 고려했으면 사실 뭐 하이브리드 부분에서는 저는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시범 서비스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좀 DBA의 손이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RDS 서비스를 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컨텐츠 플러스 동적인 컨텐츠까지 같이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S3 버킷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서비스를 하고 이런 컨텐츠들은 당연히 이제 뭐 글래시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백업을 하고 압축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확대를 할 때 트래픽을 고려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최적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서비스 구성을 하시면 데브라고 하는 개발 환경,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테스트 환경, 그 다음에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환경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데브하고 스테이징을 합치고 이제 프로덕션 환경, 운영 환경을 별도로 분리를 하는데, 이 스펙을 작게 구성을 했어요. 작게 구성을 했는데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 올라가서 챗봇 서비스가 그래도 이제 챗봇에 대한 엔진이 필요해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이제 좀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을 1월 초에 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펙들을 좀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스펙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한 1개월이든 2개월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RI 구매를 해서 비용을 좀 더 다운시키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이제 5월부터 저희가 모바일로 확대를 할 거예요. 이 모바일을 고려해서 당연히 오토스케일링 같은 거는 걸어놓고 필요하면 다시 이제 증설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비용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서비스를 가볍게 구성하려고 딱 했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나트레이스부터 여기 지금 부스까지 구성해서 뉴렐릭도 와 있고 한데, 이런 이제 인프라 모니터링 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툴 굉장히 좋죠. 근데 비용이 비싸요. 특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코어 단위 라이센스를 해서 이게 서버 스펙이 조금 이제 CPU가 좀 올라가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오토스케일링 걸어놓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게 내가 몇 시간을 썼는데 코어가 몇 시간 동안 늘어난 거, 이런 거 계산해서 답변 받고선 내가 또 그걸 검증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비용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과 이슈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가 클라우드로 간 거는 내 서비스를 빨리 런칭하고 이게 잘 될 건지 알아보기 위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렇게 오픈소스로 된 걸로 많이 모니터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럭스 DB하고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를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또는 이제 DB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스카우터라고 하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많이 오픈소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 가시면 저희도 이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애를 예측하고 좀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적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선 지금 한 이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떠온 화면입니다. 목, 금, 토, 일. 당연히 일요일 날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주말로 가면서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이게 인입 키워드인데 바로 예매 영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이런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정확도가 9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거의 9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다른 챗봇 같은 경우에 좀 낮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주제 영역으로 분리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 이 키워드 중에 예매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다음 직업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은 영화 카테고리에 넣을 거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예매 카테고리에 넣을 거냐, 이런 카테고리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에서 뭔가 주제를 분류하고 강화학습을 시키기 위한 것들로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엔티티들은 점점 이제 늘어갈 예정이고,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었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나 반반 콤보 먹을래라는 질의를 했을 때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토큰화 시킵니다. 반반 콤보 먹을래, 이렇게 토큰화해서 이거를 인식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라고 내부 엔진에서 선택을 해서 쿼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엘라스틱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근접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필요한 화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쪽에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화 관리, 뭐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멜 치토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뭐 카토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카토 반반 대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매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쪽에 있는 AI가 적용되면 이렇게 매핑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제 뭐 나 반반 콤보 먹을래 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큰화 시키고 이게 어느 엔티티, 앞서 말든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 매핑하고 여기에 맞는 답변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뒤쪽에 AI를 좀 더 이제 심화학습을, 강화학습을 시키면 가장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 6개 보여줘라고 하면 최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일주일 전일 걸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걸 수도 있고 이것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뭐 한 달 전 거를 보여주는데 일주일 전 거 아니면 이렇게 좀 매핑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트레이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도입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약간 좀 성급할 수도 있는데 한 4개월 운영하면서 봤을 때 태블릿이 공간 활용도가 되게 적잖아요. 보시면은 뭐 한 10인치 돼도 거의 뭐 20cm도 안 될 거거든요. 20cm 좀 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키오스크 가면은 높이가 뭐 한 180, 한 2m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폭이 한 1m는 안 되겠지만 90cm 되는데 이게 뭐 20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하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태블릿을 지금 이제 건대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10세대 정도 갖다 놓고 네, 하면 이제 공간 활용도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여러분들 건대관 가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의자도 많이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카페 같은 이런 분위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좀 고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매점 메뉴를 여기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점에 긴 줄을 더 이상 좀 안 서도 되는 이런 구성으로 가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키오스크 대비해서 태블릿은 여러분들이 메뉴를 직접 선택하고 음성을 질의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보시면은 보셨겠지만은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대기열이 길어지면은 좀 불편하긴 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업계 최초로 음성인식 기능 탑재라는 부분이 국내에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내에 최초로 좀 적용했고 이것들을 확장을 해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18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은 모바일,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라는 부분들이 이 태블릿 말고 기존에는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예매를 했었잖아요. 온라인. 이 비율이 한 75%, 종이가 한 75%, 모바일이 25%면 지금은 뭐 거의 역전돼가지고 반대 정도 됐죠. 사실은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부분들은 건대관에 가보시면 포스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체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 고객들한테는 별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이제 바뀌어질 예정이고요. 이 퍼센트는 그래서 단체 고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줄 서는 부분들이 적고 이렇게 바로 뭐 픽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뭐 매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매점에 줄을 더 이상 안 서도 되니까. 하지만 매점 매출액은 증가를 했죠. 여기서 주문하고. 네, 그리고 전체 매출은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확산 계획입니다. 확산 계획은 5월 달부터 지금 이제 접내 태블릿 있던 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시네마 앱에 이 챗봇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계열사에 저희가 이제 앞에 엔터테인먼트라는데 엔터테인먼트 저희 그룹사의 중에 한 군데인 월드에는 이렇게 뭐 서울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워터파크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키오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를 끊기 위한. 이거를 좀 대체를 해서 비용도 줄이고 여기도 좀 더 뭔가 문화 공간으로 자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환경 구성하고 장비가 도입되면 OS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미들웨어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AWS를 직접 하죠. 근데 지금도 많은 이제 프로젝트에 가보면 AWS는 그냥 네트워크하고 서버 구성만 해주면 끝. 나머지 우리가 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면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뭐 안 되는데요? 이거 배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로그는 어떻게 봐야 되죠? 문제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SA의 역할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응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앞서 말씀드린 오픈소스에 대한 모니터링 구성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서비스 아키텍트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구조로 좀 바뀌어지고 있고 혹시 여기에 또 이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과정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그 분들도 많이 좀 생각에 대한 전환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그랬어요. 프로젝트 팀에서는 저희 아키텍트들을 단순히 AP 구동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사람, 그냥 TA 이렇게 했고 나는 내 개발할 거만 하면 돼, 바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계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런 분들은 줄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AWS SA라고 하는 이 SA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트레이닝하고 IoT라든지 이런 서비스들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확장을 하고 가신다는 거, 기술 스택을 점점 넓혀가고 계신다라는 부분이고, 저희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해요. 우선 컬처웍스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추를 통해서 VOD 서비스를 하고 이거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지금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멀티플렉스에 점차 확대를 하고 모바일까지 확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앞서 이제 커머스 쪽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엘롯데, 롯데백화점, 엘롯데, 닷컴, 그리고 하이마트, 마트 이런 사이트들을 온라인 사이트들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하는 플랫폼 위에다가 IoT 플랫폼까지 결합하고 AI 스피커라는 디바이스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걸 MSA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저희 두 회사는 뭐 기사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은 7월 1일부로 합병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현대정보기술과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93년에 설립을 해서 ISO 2만이라고 하는 IT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27000이라고 하는 보안 인증을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고,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17년과 18년에 그룹사의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올 AWS로 MSA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좀 크게 오픈을 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외 그룹사뿐만 아니라 대외까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시스템 통합하는 회사로만 비춰졌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DT 기반으로 IoT,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5월에 스탠다드에서 작년 8월에 어드밴스 파트너를 좀 승급을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커머스, 미디어, 분석, 물류 유통 이런 쪽에 전문으로 하고 있고, 컴피던시에 있어서는 이제 컨텐츠 쪽, 그리고 MSP, 매니지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 세션이 2개 다 끝났을 텐데요. 내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부분들, AWS 기반으로 저희가 엘롯데라는 사이트를 크게 오픈을 해서 커머스 쪽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커머스 쪽에 AWS 기반으로 구글 어널리틱스하고 BI 쪽을 좀 결합해서 글루라는 서비스들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에서 CI/CD 자동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기반으로 앞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 말씀했는데, 그 업무 비즈니스 단까지 서버리스로 해서 직접 EC2가 아니라 람다를 써서 좀 비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구성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일 미니 세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도 참석해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이때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해주시면은 좋은 선물을 아마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